과연 나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누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선 당시 했던 공약, 이 세월호 당시 순직했던 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순직 인정을 지시를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이 김초원, 이지혜 교사 이 두 분께서는 4층 선실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조하다가 결국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이제 교육공무원법상 보면 공무원으로 기간제 교사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뭐 소위 전 정권의 생각도 법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뭐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국가인권회에서도 순직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권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제 순직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했으면 이미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의 의지인데, 그러니까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순직 처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법상 이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도 순직 처리가 인정이 되니까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 정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세월호 사고를 이 아이들과 이 교사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제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굉장히 좀 강력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전 정권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그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사혁신처도 바로 이제 순직 처리 뭐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한 이상 뭐 대통령령을 바꾸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이 두 교사의 순직 처리를 인정을 할 텐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법하고 상식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이게 왜 도대체 법이 이렇게 돼 있냐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법하고 상식하고 좀 일치해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네. 저는 이 법적인 문제는 뭐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저도 저 당시 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분들이 지금 기회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간판으로 올라가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제자한테 준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정황의 사정을 보면 국민의 마음에 맞는 보상입니다. 저는 이 방금도 이제 그 싱크가 나왔지만, 이분이 뭐 보상을 얼마 받냐, 이거는 보상은요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성금을 내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명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기간직이 되지만 나는 세월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가르친 교사로서 대접받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네. 법적인 문제는 어쨌든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마땅히 저는 아주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순직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진성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분 교사의 명예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계속 네. 저 법원 앞에서, 그리고 또 지금 소송까지 지금 제기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았던 이 두 분에 대한 명예 차원이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좀 그러시죠. 언급을 네네. 드리면요.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호소하다가 성대가 녹아내려서 인공 성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이제 절절하셨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19대 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 정작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제 교사도 있고 비정규직 교사도 있고, 이런 이제 그 교사들의 직제가 혼재돼 있으면서 갈등 양상을 상당히 좀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학교 내부의 사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제대로 된 대우를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안타깝고 황망한 죽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 이 두 분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 선실로 들어갔다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신분이란 이유로 그동안 순직 인정 받지 못했다가 국가인권위로 나서가지고 순직 인정을 권고했는데 인사혁신처, 해당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순직 인정을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제발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공무원 부처가요, 복지부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눈치만 살피지 말고요. 그러길 바라고요. 이 순직 처리된 이후에 유가족들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3.6기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순직이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작은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고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 3년 전 정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우리 딸이 살아서는 학생들 인솔에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죽어서는 민간 근로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회한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정말 늦게나마 비정상이 정상화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난 정부에서 이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지시 하나로 지금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난 정부 시절에도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똑같이 일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도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리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이렇게 이제 태도가 급변하는 거, 이거 조금 전에 이제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비단 뭐 제가 보기에는 인사혁신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공직사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 시절에 정말로 많이 비정상화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빨리 좀 정상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스스로 알아서 좀 정상화를 빨리 좀 해줬으면 더 좋겠다. 네. 꼭 위에서 지시를 받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김초원,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두 분 명예회복 이제라도 뒤늦게 되셨기 때문에 영면하시기를 삼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스승의 날에 또 순직 처리가 인정돼서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누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선 당시 했던 공약, 이 세월호 당시 순직했던 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순직 인정을 지시를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이 김초원, 이지혜 교사 이 두 분께서는 4층 선실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조하다가 결국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이제 교육공무원법상 보면 공무원으로 기간제 교사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뭐 소위 전 정권의 생각도 법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뭐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국가인권회에서도 순직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권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제 순직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했으면 이미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의 의지인데, 그러니까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저는 이 방금도 이제 그 싱크가 나왔지만 이분이 뭐 보상을 얼마 받냐, 이거는 보상은요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성금을 내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명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기간직이 되지만 나는 세월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가르친 교사로서 대접받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네. 법적인 문제는 어쨌든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마땅히 저는
아주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순직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지금 진성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분 교사의 명예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계속 네. 저 법원 앞에서 그리고 또 지금 소송까지 지금 제기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았던 이 두 분에 대한 명예 차원이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좀 그러시죠. 언급을 네네. 드리면요.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호소하다가 성대가 녹아내려서 인공 성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이제 절절하셨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19대 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 정작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 공무원 부처가요. 복지부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눈치만 살피지 말고요. 그러길 바라고요. 이 순직 처리된 이후에 유가족들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3.6기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순직이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작은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고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 3년 전 정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우리 딸이 살아서는 학생들 인솔에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죽어서는 민간 근로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회한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정말 늦게나마 비정상이 정상화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난 정부에서 이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지시 하나로 지금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난 정부 시절에도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똑같이 일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도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리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이렇게 이제 태도가 급변하는. 그래서 순직 처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법상 이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도 순직 처리가 인정이 되니까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 정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세월호 사고를 이 아이들과 이 교사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제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굉장히 좀 강력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전 정권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그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사혁신처도 바로 이제 순직 처리 뭐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한 이상 뭐 대통령령을 바꾸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이 두 교사의 순직 처리를 인정을 할 텐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법하고 상식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이게 왜 도대체 법이 이렇게 돼 있냐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법하고 상식하고 좀 일치해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네. 저는 이 법적인 문제는 뭐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저도 저 당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분들이 지금 기회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간판으로 올라가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제자한테 준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국민의 마음에 맞는 보상입니다. 안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제 교사도 있고 비정규직 교사도 있고 이런 이제 교사들의 직제가 혼재돼 있으면서 갈등 양상을 상당히 좀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학교 내부의 사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제대로 된 대우를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안타깝고 황망한 죽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 이 두 분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 선실로 들어갔다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신분이란 이유로 그동안 순직 인정 받지 못했다가 국가인권위를 나서가지고 순직 인정을 권고했는데 인사혁신처, 해당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순직 인정을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제발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